시작합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 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제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은 대북 활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펴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사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정원을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대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이었다. 이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조중동이 빨간편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 같아요. 이분들이. 네, 그런 군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약하게 했던 이들인데요. 김정일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예. 어디서는 독심술을 배웠는지. 학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무서워하는지. 자, 적폐 수사, 국정원 개혁. 그만하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발이 아주 딱딱 맞고 같은 날.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옛날처럼 같은 날, 같은 논조로 같은 사설을 쏟아내면, 아, 여론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야, 이거, 짰어? 이러는 시대예요. 예. 회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모이는 건 좋은데. 자, 아무래도, 이, 지진 뉴스가 첫 번째죠. 네, 수능 연기.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능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수능은 일주일 미뤄진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1992년에 후기대학 입시 문제지가 유출돼서 시험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요. 천재지변으로 대입 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장이 모두 14곳이었는데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건물 균열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걱정이 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 더 이제 마음을 졸이는 게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불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예,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예.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모 교장의 말로 기사를 끝을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결정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컨디션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뭐 지진 나지 말란 법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네, 실제로 예.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바로 다음날 46번이나 여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 것이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포항에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포항에서 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명백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수가 예를 들어 불평등이나 불공평하거나 불만을 겪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불평등, 불공평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결정은 정반대예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포항 학생들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학생들, 더 많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 이 철학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조금 불편해도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다 함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철학이 그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걸 못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뭐 문제지를 던졌다느니 뭐 컨디션이 뭐 대단하다고요. 일주일 있다 조달하면 되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예, 안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철학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결정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소수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참아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결정의 철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일주일 연기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대목을 짚어주는 것이 없어서.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은 이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30억 원 더 있다라는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0억 원이 상납됐다라고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나머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했겠죠. 예, 어차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항목을 정해서 이건 뭐 대북 공장에 사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떤 해명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이제 30억이 비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예,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죠.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정보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예.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사용됐다까지는 얘기를 한 거네요. 만약에 이 돈이 40억이 와서 온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용처가 공적인 용도였다고 하면 정상창잡이 됐을 텐데 이게 올림머리 하는데 써졌다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요. 밝혀지겠죠. 예. 다음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출국 때와는 달리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레인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도 법과 제도를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완장 차면 아무 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나 해도 되냐라는 다소 거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예. 완장 차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을 한 것은 그 정권이었죠.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취해서 오버한다고,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을 놓고 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SBS에서 이런 짜투리 영상만 모여서, 예, 보도하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스브스 뉴스라고. 예, 저는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어제 같이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쳐. 그 기자들이 이제 이동관 수석이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댔잖아요.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막 쫓아가서 그런 사이에 차가 가버린 거예요. 버릴만 냅두고.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네. 5년 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5년 후 말고 5주 후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자, 다음 순요. 네, 현재 국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관련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이게 삼성과 관련된 일이기만 하면 우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손방망이인데요. 이게 2008년에 불법적인 차명 계좌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2018년이면 아직 있어요. 그때 밝혀진 차명 계좌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제척기간, 소위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된 제척기간 해가지고 2007년 혹은 2008년의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뭐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전화 박원지 기자가 네, 김은지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고요. 네, 두 분을 합쳐놓으신 네. 건가요? 그러네요. 김은지 기자가 10년 전에 불법 행위가 들켰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들켰을 때 들킨 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계좌 개설이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 금액의 소득이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깡통계좌 과세.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도록 뉴스공장에서 계속. 네, 김은지입니다. 아니, 뉴스공장에서요.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고위급 방북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이번은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도 또 나왔어요. 트럼프 핵버튼 네, 그렇죠. 제안하려고 하는. 예,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인데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권한을 견제하는 청문회를 연 건요. 41년 만입니다. 자, 이제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미친 건가 아닌가, 미친 건가 미친 척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예. 트럼프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말을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사실 이런 표현이죠. 정상적으로 핵버튼을 맡겨도 되는가, 그렇게 정신건강이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아예 청문회를 열어서, 뉴스공장에서 했던 보다 더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돈키호테고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고 3차 대전을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다수예요. 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외교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 출국길에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공항에서 이루어진 입장 발표였는데요. 2박 4일간 강연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인천공항은 출국 반대 시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검찰 수사를 코앞에 둔 이 전 대통령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취측근 만나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을 지낸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천공항 보셨겠지만 이명박 전 예. 대통령 출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시위 인파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다가 출국 금지 청원을 넣은 사람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8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예. 근데 꼭 지금 바레인으로 나가셨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건 바레인 정부에 이미 오래전에 예. 특강하기로 초청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정부에 약속한 걸 일방적으로 어길 수도 없잖아요. 어길 수가 없어서. 예. 근데 그건 또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바레인의 고위공직자 강연 같은 남의 나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 우리가 생각해서 가자고 그래서 갑니다. 그쪽에도 초청이 와서 약속이 된 거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이지. 예. 그 국민의당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 아이고 한심한.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들 한 8만 명 넘게가 출국 금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시거나 이럴 가능성 전혀 없겠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무슨 잘못도 없는데. 뭘 안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예. 구속시켜달라, 8만 이런 거는 예. 그 숫자는 간단하죠.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과문에 모인 인원이 얼마입니까? 예. 이게 국민들은 뭘 하나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쉽게 동조하지요. 또 동조하는 사람들 따로 있죠. 지금 문정부 지지하는 사람이 8만 명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정부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더 서명한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건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드릴 것이니까 바레인에서는 2박 4일 지나면 꼭 돌아오시는 거고 검찰에 출석 요청이 있으면 당당히 나가시는 것 이것도 확실합니까? 출석 요청이 있다는 게 뭐가 혐의가 있어야 출석 요청을 하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전제를 해야 될 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심을 받는 것이 댓글을 지시했냐 보고받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를 들어먹었다 무슨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부패 혐의가 아니고 예. 대통령이 일상 직무상에 있어서 그런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의 업무를 지시했냐 보고받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받을 내용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명박 정부 하에 그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이니까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그게 지금 청와대가 말 아주 잘했대요. 불공정 특권에 대한
조정이라 그러는데 예. 그야말로 불공정 특권이잖아요.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불공정 특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재호 대표님. 네. 이게 아무 죄 없는, 아무 혐의도 안 나온, 아무 증거도 안 나온 사람을 지금 몰아간다고 보기에는 아니, 김관진 당시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라는 게 예. 이런 거잖아요. 자백도 나도 그때 봤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예. 지금 연말 연시돼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예.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래 그 주무장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그럼 알아서 하라 그러면 주무장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문건에 예. 적시된 대통령 지시사항, VIP 예. 강조사항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그거요. 있냐면 그거요. 사이버사 인력을 증원하는데 우리 사람을 뽑아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서 뽑아야 한다고 VIP가 강조했다라고 적혀 있는 예. 것.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그거죠. 답을 하셔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닌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러잖아요. 예. 내가 이제 대통령이라면 예. 왜 그런 말을 했겠냐. 특히 그 심리전 같은 거는 사이버 같은 거는 노출이 안 되는 거니까 국가관에 투자를 하거나 정세서에 확실하거나 그 좀 확실한 사람을 뽑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국가가 그런 이야기를 과장 확대해서 모두 호남 사람 배제하라 이렇게 나가는 게 불공정 특권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김관진 장관 호남 사람이죠. 예. 호남 사람 앞에 놔두고 대통령이 그 호남 사람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서 증언하라는 이야기는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니, 확실한 사람 뽑아라 이 말이지. 그거는 뭐 일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보전 하는데 예. 그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그 확실한 사람들 뽑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 대표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아니, 조금만 내가 진정하시고. 하는 꼴을 보니까 예. 이 진정을 하려고 해도 안 하게 진정이 되니까. 안 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 질문을 진정해야지. 들어보세요. 아유, 진정하셔야죠. 어른이. 그렇죠. 어른이 진정하셔야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 뽑아라라고 한 게 국가관 투철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안 벌어졌으면 그 말이 맞는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선거에 댓글을 달고 정치에 예. 개입하는 댓글을 달고 또 예. 그 당시 이제 야당이죠. 야당 예. 성향의 연예인들을 사찰하는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그래, 합리적 맞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 의심인데 예. 그 의심이 대통령하고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사람들 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담당 그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확실한 사람 뽑는데 예. 탤런트 누구누구 제외하고 배우 누구누구 제외하고 이런 걸 대통령이 지시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관계자들이 댓글 달아라는 걸 지시하겠습니까? 그 관계자들 꼬리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재량권 안에서 한 일들이죠. 왜 그렇게 그러잖아요. 무리한 일을 했을까요?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걸 알면서 왜 관계자들이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뭐 전대미문은 지시-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이나 다 그 정보기관은 그런 짓들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이번에 역대 정권에서도 그런 그런 일이 적폐를- 있었다고요?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댓글 뭐 공작이? 맨날. 역대 정권에서 심리전하고 국정원에서 그런 건 늘 하죠. 댓글 달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만 확인은 이번에 안 된 그런 얘기입니다. 구조를 없애는 건 좋아요. 예. 난 뭐 그런 적폐를 정산하는 것은 난 100% 찬성인데 예. 그런 그 권력기관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옳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는 건 좋은데 그걸 엉뚱하게 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부시켜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라 마라 하는 거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나가서 그것들을 밝힐 생각도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했다고 밝히기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예. 산하기관에서 한 건데 그게 관계가 자기에까지 미치지도 않는데 뭐 나가서 내가 잡범이냐? 아니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그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입장인지 지금 확인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면 이게 현 정권의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전 대통령께서는. 당연하죠. 왜냐 그러면 청와대가 아주 적절하게 말을 잘했는데 불공정 특권에 대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없는 죄를 잡아가는 게 권력에 의한 불공정 아닙니까?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불공정 특권을 행사하는 게 증거로 드러나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보면 그것이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정의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근데 아까 전에 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아니, 합리적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의심이라는 상황이라면 게- 검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드는데요. 그게 검찰까지 올라갈 것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예. 그게 대통령인데 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업무에서 지시하고 지시받았다고 그럽시다. 그 지시하고 지시받는 것이 업무 범위 안에서지. 예. 그걸 뭐 선거에 이렇게 누굴 당선시켜라, 누굴 나쁘게 해라, 뭐 누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없애라. 이런 걸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겠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 대표님. 예.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질문을 좀 꼭 예. 드려달라는 청취자 문자가 들어와서요. 예. 지난주에 홍준표 대표 만나셨죠? 예. 예. 늘푸른한국당과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겁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구분응선은 넘은 겁니까? 뭐, 구부고 발부고는 일단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당과 예, 당이 이제 합치는 거니까. 예. 그게 정당법과 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절차를 이제 추진해보고, 그게 예. 맞아야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재호 대표가 새누리당 탈당하실 때, 예.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이 당의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그렇죠. 세게 비판하면서 나오셨잖아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제가 공천을 못 받고 쫓겨난 거지. 그때 그러셨어요. 제 스스로 탈당한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예. 권력에 의해서 축출당한 거지 뭐. 근데 지금은 좀 당 상황이 변했다고 보세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 거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제가 사실이고. 어허. 그러나 일단은 우리를 쫓아냈던 그 당사자가 당에서 제명을 당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뿌리는 제거했다고 봐야죠. 소위 정의롭지 못한 권력의 핵심은 예. 당에서 쫓겨나갔다고 봐야죠. 그거 그런 정도죠. 그 당 된다. 자체가 뭐 새롭게 됐다 이런 생각은 제가 아직 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는 것으로 아니 하시고. 하도 요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제가 보세요? 좀 말이 많습니다. 예. 오늘 전화 끊고 좀 진정하시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되게 표정이 그리고-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개성 그거를 막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떠나는 날 문 대통령 내외분하고 트럼프 내외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트럼프 내외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 손잡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종종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방카가 쳐내는 그 장면이 한 서너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트럼프 두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저러다가 한 1, 2년 있다 이혼하겠다 싶었었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 대통령 내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보좌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하죠. 멜라니아가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저렇게 환담을 오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부인들을 만났을 때. 네. 표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멜라니아 자체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해할 때 그런 생각해요. 쟤 싸가지 없다. 그런 유형들 원래. 근데 그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맞아, 사람들이 맞아. 있죠. 속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멜라니아는 모르긴 해도 성령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미모나 키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어떤 교류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혼자 외로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계 제1위 국가의 영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국회에서 이것도 24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한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국회에 연설한 게. 클린턴 대통령을 지낸 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한 게 25년. 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 이야기만 하고 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얘기하는 거? 네. 예. 와, 다 알고 있어. 그 한국이 골프 잘 치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만요. 네,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사업체 중에 골프 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급해줘야지. 골프 광이기도 하고. 예, 예. 오히려 골프는 일본에서 같이 쳤잖아요. 아베랑 선수하고 같이. 네. 근데 아베 과당이 유명하죠. 그래서. 과당 아베. 네, 아베가 오늘 발표된 일본 방송에 의하면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당시에 벙커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아주 2번 구르죠. 그래서 이번 주 SNL이 참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언급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연설문에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성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 예. 일단 한국 전쟁, 혈맹, 요거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혈맹이야. 지금 묘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비틀어서 아베 좀 왕따시키고 미국과의 어떤 혈맹을 강조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 건데 미국은 입장에서는 혈맹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국의 경제의 기적, IMF 극복, 뭐 골프 이런 이야기 좀 운으로 좀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는 다 북한, 뭐 평화, 뭐 북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세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낮아졌다. 예. 공교롭게도 한국이 했던 환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시 나갔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예.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뭐 이건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격을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끊어내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는 저 트럼프가 혹시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정말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혹시 뭔 뻘짓을 할까? 뭐 만약에 대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이 없었다. 오히려 같이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다시 자기가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문 대통령도 또 한 번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다. 둘이 아주 코드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리사, 미치광이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광이 또 뭐예요? 이런 게 있어. 아, 미치광이를 다루는 요리사. 사실은요, 이게 공격 지점과 비판 지점이 있고 칭찬할 지점들이 다 있어요. 외교에는 손해 보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갔잖아요. 거기 캠프 험프리스가 여의도 면적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 그래. 거기에다가 전 세계 미군들이 사용하는 캠프 기지 중에 가장 현대식 시설로 지어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아, 정말 시설 좋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기랑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을 위한 기지지 미국을 위한 기지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죠. 예. FTA 가이라고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악수할 때는 좀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길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길게 하면서 당신이 FTA 담당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FTA 이야기는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일종의 자기 나라 무기 판매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 설린 관계와 이게 이런 거 있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저펜 패싱하고 트럼프랑 직거래하고 중국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살짝 일본을 왕따 놓는 느낌.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외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일부 내주고 나머지는 특히 북핵이라든지 뭐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과정상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사인들 간에는 게 계산적이다 할 수 있지만 외교만큼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면 예. 캠프 험프리스 혹시 가보신 분? 저요. 진짜? 저는 사촌 동생이 거기에 미군이었어요, 아예. 웨스트 포인트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령을 일부러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이모랑 해서 따라갔었는데 들어가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예 아니에요. 쓰이는 통화나 뭐 하다못해 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배신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안 가봐서 개념은 없는데 여의도보다 뭐 몇 배 넓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도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기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 내려가지고 오산에 내려갔고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 계산은 평택에서 오산까지 가서 바로 내리는 걸로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우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이 한 40분 지연됐다 그러죠. 아, 네. 평택 기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아. 예, 그 캠프 험프리스는 중간 기착해서 잠깐 들르는 용도였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를 둘러보고 싶어 해서 40분간 그 기지를 상공에서 본 거예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뭐야, 이거는 결례 아닌가요? 결례인데도 뭐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좋은 보면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행동이 사실은 그 행동 하나로 트럼프가 1박 2일 동안 왔다가 가는 모든 결과를 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큰 무슨 저택에 살아. 근데 내가 응접실에서 맞을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요, 대문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원 잘 만들어진 거 좀 둘러보겠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마음 풀게요. 트럼프가 평택 기지에서 받았을 그 느낌은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헬기로 마린원으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 기지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로 돼 있구나. 여기에 90%를 한국이 냈구나. 아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험프리스를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래도 이게 험프리스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뜨고 보니까 다른 거야. 그 말이 야 니들 지키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트럼프를 정상적인 캐릭터의 범주를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풀게요. 아니 이번에 1박 2일 와서 본 것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미친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좀 한번 흔드는, 무식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진짜 미치광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대하는 입장이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지금 트럼프 와서 뭐 트럼프 반대 시위도 있었고 뭐 환영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라보는 관점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더 이익이냐. 이쪽도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저쪽도 이익일 수 있는데 양쪽을 택일해야 됐을 때 1%라도 이익이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외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국정원 같은 걸 이용해서 온갖 사찰하고 온갖 공작질하던 정부가
자기네 제주를 올리려고 미국에 뭘 퍼주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 기존에 있던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원래 순수해 이런 관점에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도 써먹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이. 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좋아서 빨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방송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다가 아니라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해 가는가. 트럼프 요리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의 외교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조기 완수하겠다라는 이미 천명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이 정찰기예요. 군사위성, 정찰기, 그 다음에 대북 타격 능력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속을 한 게 이거죠.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개념으로 아니라 무게 개념으로 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에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도입이 가능할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가야지. 어제 같이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쳐. 그 기자들이 이제 이동관 수석이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댔잖아요.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막 쫓아가서 그런 사이에 차가 가버린 거예요. 버릴만 냅두고.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네. 5년 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5년 후 말고 5주 후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자, 다음 순요. 네, 현재 국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관련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말이죠. 이게 삼성과 관련된 일이기만 하면 우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손만방인데요. 이게 2008년에 불법적인 차명 계좌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18년이면 아직 있어요. 그때 밝혀진 차명 계좌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제척기간, 소위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된 제척기간 해가지고 2007년 혹은 2008년의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뭐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전화 박원지 기자가 네, 김은지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고요. 네, 두 분을 합쳐놓으신 네. 건가요? 그러네요. 김은지 기자가 10년 전에 불법행위가 들켰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들켰을 때 들킨 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계좌 개설이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 금액의 소득이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깡통계좌 과세. 이러면 안 됩니다.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도록 뉴스공장에서 계속. 네, 김은지입니다. 아니, 뉴스공장에서요.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고위급 방북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이번은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도 또 나왔어요. 트럼프 핵버튼 네, 그렇죠. 제한하려고 하는. 예, 청문회가 지금.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예. 트럼프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말을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사실 이런 표현이죠. 정상적으로 해법들을 맡겨도 되는가. 그렇게 정신건강이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아예 청문회를 열어서, 뉴스공장에서 했던 보다 더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돈키호테고,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고 3차 대전을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다수예요. 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외교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 출국길에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공항에서 이루어진 입장 발표였는데요. 2박 4일간 강연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인천공항은 출국 반대 시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검찰 수사를 코앞에 둔 이 전 대통령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취측근 만나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 장관을 지낸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천공항 보셨겠지만 이명박 전 예. 대통령 출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시위 인파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다가 출국 금지 청원을 넣은 사람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8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예. 근데 꼭 지금 바레인으로 나가셨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건 바레인 정부에 이미 오래전에 예. 특강하기로 초청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정부에 약속한 걸 일방적으로 어길 수도 없잖아요. 어길 수가 없어서. 예. 근데 그건 또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바레인의 고위공직자 강연 같은 남의 나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 우리가 생각해서 가자고 그래서. 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외교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 출국길에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공항에서 이루어진 입장 발표였는데요. 2박 4일간 강연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인천공항은 출국 반대 시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검찰 수사를 코앞에 둔 이 전 대통령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취측근 만나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 장관을 지낸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천공항 보셨겠지만 이명박 전 예. 대통령 출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시위 인파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다가 출국 금지 청원을 넣은 사람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8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예. 근데 꼭 지금 바레인으로 나가셨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건 바레인 정부에 이미 오래전에 예. 특강하기로 초청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정부에 약속한 걸
일방적으로 어길 수도 없잖아요. 어길 수가 없어서. 예. 근데 그건 또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바레인의 고위공직자 강연 같은 남의 나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 뭐 우리가 생각해서 가자고 그래서 갑니까? 그쪽에도 초청이 와서 약속이 된 거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이지. 예. 국민의당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 아이고, 한심한.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들 한 8만 명 넘게가 출국 금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시거나 뭐 이럴 가능성 전혀 없겠습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무슨 잘못도 없는데. 뭘 안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예. 구속시켜달라, 뭐, 8년 이런 거는, 예. 그 숫자는 간단하죠.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과문에 모인 인원이 얼마입니까? 예. 이게 국민들은, 한국에 와서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낮아졌다. 예. 공교롭게도 한국이 했던 환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시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예.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뭐 이건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격을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끊어내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는 저 트럼프가 혹시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정말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혹시 뭔 뻘짓을 할까? 뭐 만약에 대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이 없었다. 오히려 같이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다시 자기가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문 대통령도 또 한 번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다. 둘이 아주 코드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리사, 미치광이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광이 또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미치광이를 다루는 요리사. 사실은요, 이게 공격 지점과 비판 지점이 있고 칭찬할 지점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는 손해 보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이 그리고 이제 뭐 캠프 홈프리스를 직접 갔잖아요. 거기 캠프 홈프리스가 여의도 면적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예, 안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철학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결정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소수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참아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결정의 철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일주일 연기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대목을 짚어주는 것이 없어서,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은 이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30억 원 더 있다라는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0억 원이 상납됐다라고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나머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했겠죠. 예, 어차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항목을 정해서 이건 대북 공장에 사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떤 해명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이제 30억이 비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죠.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전부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예.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아,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공항은 출국 반대 시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검찰 수사를 코앞에 둔 이 전 대통령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취측근 만나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 장관을 지낸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천공항 보셨겠지만 이명박 전 예. 대통령 출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시위 인파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다가 출국 금지 청원을 넣은 사람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8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근데 꼭 지금 바레인으로 나가셨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건 바레인 정부에 이미 오래전에 예. 특강하기로 초청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정부에 약속한 걸 일방적으로 어길 수도 없잖아요. 어길 수가 없어서. 예. 그건 또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바레인의 고위공직자 강연 같은 남의 나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 우리가 생각해서 가자고 그래서 갑니다. 그쪽에도 초청이 와서 약속이 된 거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이지. 예. 국민의당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 아이고, 한심한.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들 한 8만 명 넘게가 출국 금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시거나 이럴 가능성 전혀 없겠습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무슨 잘못도 없는데. 뭘 안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예. 구속시켜달라, 8만 이런 거는, 예. 그 숫자는 간단하죠.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과문에 모인 인원이 얼마입니까? 예. 이게 국민들은 뭘 하나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쉽게 동조하지요. 또 동조하는 사람들 따로 있죠. 지금 문정부 지지하는 사람이 8만 명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정부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더 서명한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건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드릴 것이니까. 바레인에서는 2박 4일 지나면 꼭 돌아오시는 거고. 검찰에 출석 요청이 있으면 당당히 나가시는 것, 이것도 확실합니까? 출석 요청이 있다는 게 뭐가 혐의가 있어야 출석 요청을 하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전제를 해야 될 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의심을 받는 것이 예, 예. 뭐 댓글을 지시했냐 보고받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돈을 얼마를 들어먹었다 무슨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부패 혐의가 아니고 예. 대통령이 일상 직무상에 있어서 그런 뭐죠? 예. 네,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죠.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전부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예.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아,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사용됐다까지는 얘기를 한 거네요. 만약에 이 돈이 40억이 와서 온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용처가 공적인 용도였다고 하면 정상창잡이 됐을 텐데 이게 올림머리 하는데 써졌다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요. 밝혀지겠죠. 예, 다음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출국 때와는 달리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레인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도 법과 제도를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완장차면 아무 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나 해도 되냐라는 다소 거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예. 완장차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을 한 것은 그 정권이었죠. 그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취해서 오버한다고,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을 놓고 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SBS에서 이런 짜투리 영상만 모여서 보도하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스버스 뉴스라고. 저는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불공정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불공정 특권을 행사하는 게 증거로 드러나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보면 그것이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정의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근데 아까 전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검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검찰까지 올라갈 것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그게 대통령인데 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업무에서 지시하고 지시받았다고 그럽시다. 그 지시하고 지시받는 것이 업무 범위 안에서지. 그걸 선거에 이렇게 누굴 당선시켜라, 누굴 나쁘게 해라, 누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없애라. 이런 걸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겠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질문을 좀 꼭 드려달라는 청취자 문자가 들어와서요. 지난주에 홍준표 대표 만나셨죠? 늘푸른한국당과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겁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구분응선은 넘은 겁니까? 구부고 발부고 일단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당과 당이 이제
합치는 거니까. 예, 예. 그게 정당법과 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절차를 이제 추진해 보고 그게 예. 맞아야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재호 대표가 새누리당 탈당하실 때 예.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이 당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그렇죠. 세게 비판하면서 나오셨잖아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제가 공천을 못 받고 쫓겨난 거지. 그때 그러셨어요. 제 스스로 탈당한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의해서 축출당한 거지 뭐. 근데 지금은 좀 당 상황이 변했다고 보세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 거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제가 사실이고. 그러나 일단은 우리를 쫓아냈던 그 당사자가 당에서 제명을 당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자, 그 뿌리는 제거했다고 봐야죠. 소위 정의롭지 못한 권력의 핵심은 당에서 쫓겨나갔다고 봐야죠. 그런 정도죠. 그 당 자체가 뭐 새롭게 됐다 이런 생각은 제가 아직 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는 것으로 아니, 하시고. 하도 요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예. 오늘 전화 끊고 좀 진정하시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되게 표정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모 교장의 말로 기사를 끝을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결정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컨디션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뭐 지진 나지 말란 법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바로 다음날 46번이나 여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 것이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포항에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포항에서 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명백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수가 예를 들어 불평등이나 불공평하거나 불만을 겪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불평등, 불공평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결정은 정반대예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포항 학생들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학생들, 더 많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 이 철학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조금 불편해도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다 함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철학이 그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걸